안녕하세요. 루원센트럴TV 한명화입니다. 오늘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비아파트 규제 완화 내용은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자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나면서 도심 주거 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제한을 완화하고 고분양가 관리 제도의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아파트, 비아파트 가릴 것 없이 민간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심의 등 사업 시행자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분양가 관리 제도의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완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했던 심사 기준을 손을 보겠다는 건데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허가 통합 심의도 의무하면서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이 나와봐야 실효성이 있는지를 알겠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공급은 좀 더 빠르게 공급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빨라진다고 해도 몇 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체감이 들어가겠지만 빨라졌다는 체감은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 내용은 면적 규제 완화와 대출 한도 확대 부분과 금리 인하 내용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그동안의 규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욕실 샤워 시설도 갖추지 못하게 했다가 2009년도에는 주거용으로 바닥 난방을 해도 된다고 완화했었습니다. 면적도 85제곱미터까지 완화했던 것을 이번에 좀 더 완화해서 도시 주거 가족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의 85제곱미터 하고 비슷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룸형 아파트로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거용으로 개편해서 허용 면적을 기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간 구성도 기존의 침실 1개, 거실 1개 이렇게 2개실이었는데 여기에서 최대 4개, 침실 3개, 거실 1개 등 이렇게 4개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2인에서 3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우선 도심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2인에서 3인 가구 아니면 3인에서 4인 가구 거주 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대해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짜투리 땅에 지어지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크기가 힘들고 요즘 선호하는 커뮤니티도 빈약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과 주차 문제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손보는 분양가의 상승과 더불어 점점 아파트 주택과 닮아가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 또 다른 풍선효과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없이 청약금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 세제 등 아파트 규제를 회피할 목적인 수요자들과 주택보다 규제가 많지 않아 좀 더 빠르게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아파트들의 건설사 공급,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이렇게 수요와 공급, 정보까지 결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상상은 모두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아파트 규제 풀어주고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앞으로 많이 들어서게 될 비아파트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오피스텔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배제된 입지가 좋고 단지가 크고 커뮤니티 시설이 좋으며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다면 선점해도 될까요? 그렇게 선점하게 되면 아파트 값이랑 비슷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피스텔의 과잉 공급으로 인기가 사그라들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확실해진 거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는 부분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선택할 때도 옥석이 가려져서 선택해야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평면도나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아파트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짜투리 땅에 지어지는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차난 및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아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분양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을 고급화를 내세워 아파트보다 더 비싼 오피스텔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합법적 고급형 오피스텔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며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그들만의 또 다른 투자 리그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아직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돈 없는 서민을 위한 완화 정책이 또 다른 부자들만의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루원센트럴TV 한명하였습니다. 지역 홍보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루원센트럴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